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 아이가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때론 부모님의 머리를 아프게 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매 순간 새로운 궁금증으로 가득 찬 우리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때로는 당황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감탄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왜? 라는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작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학자 부모들이 비밀리에 사용해온 바로 이 마법의 멘트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멘트들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스스로 탐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우리 아이와 부모님 모두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트 1번이었습니다. 어라,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그럴까? 이렇게 하는 멘트는 맨 처음,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게 있을 때, 그 현상이라는 거는 그 눈앞에 있는 그 현상을 관찰했을 때 이상해라고 느끼게 만드는 멘트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아이가 다 그걸 보고서 이상해라고 스스로 느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내 아이가 내가 이런 멘트를 안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유도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뭐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말하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말 못하면 어떻게 죠? 여기 뭐 이상하잖아, 왜 이럴까,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 어디 과학관에 체험 가는 거, 뭐 아니면 영화, 책, 강의, 학교 수업 등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자극, 외부 자극이 다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쿠팡에서 이런 실험 키트를 2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현상들이 앞에서 펼쳐질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걸 섞었더니 색깔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빨간 물과 노란 물을 섞으니 주황물이 됐음. 이거는 우리가 눈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죠? 현상 설명 요 칸에다가 이 현상을 넣어서 뭐라고 나와요, 멘트가? 어라, 빨간 물과 노란 물을 섞으니 주황물이 됐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그럴까? 이렇게 멘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멘트가 첫 번째였죠. 그러면 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왜 이래 이래서 된 것 같아라고 대답을 하면 그거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가설을 세울 줄 아는 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아이가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그러게 왜 그럴까? 이러면 왜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나 물어봤으면 나한테 가르쳐 줘야지 왜 안 가르쳐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좀 다른 상황이니까 그걸 일단은 지금 기본적인 내용만 일단은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멘트 2예요. 2번은 그러게 왜 그럴까? 네가 과학자라면 어떤 가설을 세울 것 같아? 그러면 아까 그 예시에서 빨강물과 노란물을 섞었더니 주황물이 돼서 이상하지 않아? 왜 그럴까? 이거랑 네가 과학자라면 어떤 가설을 세울 것 같아? 라는 멘트를 합치면 노란색이 되는 거죠. 빨간물과 노란물을 섞으니 주황물이 됐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그럴까? 네가 과학자라면 어떤 가설을 세울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당연히 아이가 나이가 너무 어리던지, 그러니까 어려도 잘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뭐 못한다,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엄마가 세워서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가설이야, 적절한 설명은 바로 이것이야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일단 주도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아이의 실험이가 아니고 이제 엄마의 실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지 말고 그냥 인공지능한테 이거를 입력해 보는 거예요. 이 멘트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멘트를 입력했더니 요렇게 실제 챗GPT 5.1 모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설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뭐 빨간색 물에 들어있는 색소 뭐 이런 걸 다 대답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가설을 세워줬어요. 그럼 가설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실험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가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아이랑 같이. 이런 이유 때문에 되는 거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는 가설일 뿐이니까 멘트 3번. 이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을 해야 될까? 함께 실험해볼까?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함께 실험해볼까? 실험을 제안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험을 해볼까? 라는 말은 하기가 쉽지만 막상 실험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더라. 아이도 세우기가 너무 힘들고 엄마도 세우기가 너무 힘든 게 이 실험 계획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많이 무너진다. 포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봤더니 이런 멘트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 가설을 그대로 놓고 네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해야 할까라는 멘트를 쓰고 뒤에다가 종속 변인, 조작 변인, 통제 변인은 5개 이상 써주고 종속 변인은 너무 비싼 실험 장치 필요하지 않도록 실험 계획 세워줘 라고 했더니 그냥 이대로만 썼더니 실제 GPT-5.1이 대답한 게 이거예요. 보시면 일단 가설도 이건 뭐 아까 나왔던 얘기지만 그대로 써줬고, 그다음에 2번 실험 설계에 개요해서 뭐 조작 변이 뭔지 종속 변이 뭔지, 그다음에 통제 변이는 뭐 5개 뭐 하면 좋겠는지 다 써줬어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험 절차를 써줬어요. 그래서 실험 절차는 준비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 조작 변이는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결과 분석까지 이렇게 해라. 그래서 가설과 결론을 이렇게 연결해라 써주고, 정리하자면 조작 변인, 종속 변인 다 써줬고 통제 변인도 다 써줬어요. 그래서 실험 설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험 설계를 못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험 설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챗GPT가 있으니까 뭐 등 다른 거 써도 되겠죠. 자, 그다음 그럼 엄마가 할 일은 여기서 뭐냐? 1번 안전 관리. 너무 위험하거나 뜨겁거나 뭐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다음 연구 비용 줘야 되겠죠. 뭔가 지금 보면 지금 조명도 사야 되고 물은 이따 치고 색소도 사야 되고, 부피를 유지하려면 부피를 잴 수 있는 메스 실린더나 아니면 등등의 어떤 눈금이 있는 뭔가 사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사주는 거. 그게 2번. 세 번째는 칭찬해줘야죠.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칭찬해주고, 4번 실험을 하다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위로해주고, 그다음 뭐요? 정리할 때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정리하는 거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런 걸 하면 된다. 그래서 멘트 3번을 통해서 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이에요. 실험 결과가 네 생각과 같게 나왔니? 이건 언제 해야 되는 멘트냐면, 실험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거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그거를 데이터를 그래프나 표 같은 걸로 이렇게 써서 만들고 나서 그걸 함께 보면서 이 실험 결과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네 생각과 같게 나왔니? 라고 하고 토론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사이클을 다 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기 전에 가설은 이거였는데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온 결과를 봤더니 진짜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오, 발견을 했다, 축하한다. 그럼 그걸 정리해가지고 보고서를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실험 하기 전에 예상은 이렇게 했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게 안 나왔어. 그러면 그것도 발견이다. 칭찬을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죠. 그것도 발견이다. 네 생각이 틀렸다는 것도 발견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실험이 뭐 어떻게 될 수 있겠니? 아니면 그것도 정리해서 보고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설명 다 드린 거지만, 만약에 좀 고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영재 학교라든지 아니면 과학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내가 희망한다. 그러면 보너스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실험 결과가 네 생각처럼 나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아니요, 내 생각처럼 안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생각처럼 나왔네 이러고, 내 기분이 좀 별로면 내 생각처럼 안 나왔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기서 수학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건 보너스예요. 이거는 좀 뭔가 조금 더 깊게 해보고 싶을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질문이 이거죠. 실험 결과가 네 생각하고 정량적으로 얼마나 일치하니? 그러니까 일치하니 안 하니 이것만 물어봤잖아요, 앞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얼만큼 일치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까 가설이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가설이 세워져 있었던 걸, 이 정량적 분석, 커브 피팅이라는 걸 하려면 이런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언어를 이 수학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바꾸는 게 원래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죠?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인공지능한테 부탁을 해봤더니 바꿔주더라 이거죠. 번역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수학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를 수학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주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입력은 뭐죠? 이렇게 노란색을 입력하라는 거예요. 실험 계획대로 실험을 수행했어. 커브 피팅을 좀 하고 싶은데 아까 그 가설을 수식으로 좀 표현해 줄래? 커브 피팅에 사용할 함수만 딱 정리해서 적어줄래?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요렇게 이 말을 요렇게 표현을 해주더라 이거.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인공지능, 챗GPT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이용해서 우리 아이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실험할 수 있다라는 전체적인 과정 설명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4가지 멘트만 기억하시고 중간중간에 막히는 부분들 인공지능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활용을 하셔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